윤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네. 이제 전당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이 네. 솔솔 연기를 피우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부터가 연임 카드 그 나쁜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흘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거는 벌써 이재명의 속셈을 들여다보고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이가 왜 또 당대표를 계속 하려 할까요? 방탄 중에 하나죠. 방탄. 이재명은 국회의원 된 것도 방탄. 뭐 대표 된 것도 방탄. 다 방탄이거든요. 방탄 시즌2가 된 것 같죠. 그리고 뭐 이번에 친명 비명 행사 공천한 것도 방탄. 그러니까 다 방탄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재명은 뭐 8월 전당대회에서 또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근데 정성호가 이 어떻게 보면 친명의 좌장이라지만은 이분도 꼼수에 또 대가거든요. 생긴 건 좀 점잖게 생겼는데 이 꼼수 이 아첨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이제 쓱 한번 띄우는 거죠. 대표 연임에도 나쁜 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이 평소에 얘기하기를 대표 자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다. 3D 직종이다. 뭐 디피컬트 뭐 있잖아요. 데이저러스 뭐 더럽고 더티하고 뭐 3D라 대표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은 정권을 우리가 교체를 위해서 힘 있는 야당으로 해서 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뻥을 치고 있어요. 이재명이를 싹 띄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하기 싫은데 워낙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없이 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딴 사람들 너희들 얘기하지 마. 괜히 재 뿌리지 마. 원래 하실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거기다 박지원이가 딱 또 맞장구를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해서 이렇게 총선 승리를 안겨주었지 않느냐.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당대표 국민이 이재명이를 신임해갖고 총선에서 압승을 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쪽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쪽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왜 쥐잡듯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승리를 한 거라고 봐야죠. 박지원이도 아첨 떠는 거죠. 박지원이 아부 아첨 기술은 또 탁월하잖아요. 중요할 때 또 쓱 김밥 한 사람 알아 올린 거죠. 사실은 뭐 전에 같으면은 이재명이도 비명이랄까 비주류가 강성해가지고 사실은 친문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1대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비명 행사를 시키면서 지금은 뭐 비명이랄까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이제는 원톱이란 말이에요. 원톱. 그렇죠. 원톱이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만 하면 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치적 판단으로 자기가 또 대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살을 맞는 것보다는 아바타를 하나 내세우고 뒤에서 수렴 청정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을 수가 있겠다. 대선까지 가는데 좀 더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그런 강성 이미지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자기는 좀 뒤에서 있으면서 아바타를 세워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좋고 또 대통령 선거 6개월 전만 대표직을 사퇴하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이재명의 목표는 뭐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감옥 안 가는 거.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을 최대한 흔들어 가지고 뭐 탄핵이라든지 개헌해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재판은 다 없던 걸로 하는 거. 이게 이재명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표 저는 반드시 나가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또 그 러시아의 왜 푸틴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푸틴은 전에 그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네. 본인이 총리로 내려갔고 그 총리하던 사람을 대통령 시켜갖고 헛수합의로 네. 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그 사람 내려치우고 네. 본인이 대통령 됐어요.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도 뭐 정청래, 네. 우원식,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하나 내세우면은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법원에서 혹시 법정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 네. 현직 대표하고 뒤에 실세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현직 대표를 해야지 감옥 갈 확률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지난번에 유창훈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이번 어떻게 보면 선거 이 보수 패배한 원흉 중에 하나죠. 네.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죄는 많이 그 증빙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되냐. 그래서 기각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다른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법원 판사가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이재명은 기대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이 홍영표, 네. 전해철, 뭐 박용진 등 다 학살 공천 또는 뭐 낙천이 됐습니다마는 네. 이인영이는 살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전대 밀기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86 운동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지, 청중거지 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쥐죽은 듯이 있을까요? 뭐 국회의원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좀 뭐 양다리 네, 딱 통일부 장관도 뭐 했잖아요. 그럼요. 하면서, 좋은 것은 또 다 네, 했어요. 또 요직 조용조용하면서 다 하죠. 지금도 아마 국회의원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공천해준 것만 해도 유일하게 안 고마워서. 잘랐죠. 그렇죠. 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 목소리 낼 가능성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이재명에는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겸손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럼요.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속셈은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하죠. 다시 해가지고 네. 우선 내후년에 지자체 때 이 네. 공천권을 다시 행사를 해야 그렇죠. 지자체장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그렇죠.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호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2년 전에 뭐 대승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뭐 서울시장부터 뭐 부산시장부터 지자체 대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민주당 이재명이는 또 지자체를 흔들어 버리겠죠. 예, 흔들어 버리면은 국회 가졌지 지자체까지 가지면은 대선 가는 데는 고속도로 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인을 또 2년 후를 보고도 또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재명으로서는 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이야 뭐 2년 감방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된 사람입니다만 또 상황이 어떨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김경수가 또 대타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국 혁신당은 이제 친문당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눌러놔야 하거든요. 자기가 당대표 딱 돼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그냥 깔아 뭉개놔야 그렇죠.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좀 내줘야 하거든. 그렇죠. 지지층이. 호남이 지금 돌아선 것도 당신 말이야 180석이나 죽었는데 허는 게 없잖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국하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번에 조국이가 봉하마을 가서도 워크숍도 1박 2일 하고 예. 거의 또 문재인한테 아주 그냥 극찬. 예, 문재인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게 뭐겠어요. 조국 나는 저 문재인하고 노무현 대통을 받은 나는 적자야. 그렇죠. 적장자다. 어떻게 민주 세력의 적장자다 이거죠. 적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너는 막 거지 같은 놈이야 이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조국이 미워 죽을 거예요 아마. 조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조국보다 더 강성투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그래서 계속 여야는 지금 강성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는 협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사과나 반성도 좋지만은
절대 쫄지 말고 이 스탠스는 강력히 유지하고 그 대신에 뭐 수용은 좀 하고 포용 정책은 좀 하되 있던 스탠스는 더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칫 지금 총리 인선이나 비서실장 인선도 자꾸 민주당 얘기 나오는 게 자칫하면은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던 거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대신에 포용, 수용, 뭐 화해 뭐 이런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겉으로는 겸양한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8월에 전례가 없는 당대표 재선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봐야죠. 추대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추대. 뭐 푸틴하고 김정은 하는 식으로 많이 공부가 되겠죠. 다만 지금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역시 호남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를 안 냈으니까 지역구야 뭐 민주당이 다 쓸었습니다만은 비례대표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 다 민주당보다 이 조국 혁신당이 광주 같은 데는 10%가 그렇죠.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가 하는 것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조국한테 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과거 안철수한테 그렇게 밀어가지고 안철수가 되니까 문재인이 아주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김정숙이 김장할 때 입는 옷, 이 바지 입고 가서 뭐 설거지하고 별짓 다 했죠. 그만큼 호남 민심은 전체적으로 한번 바뀌면 휙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 이재명과 조국을 놓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영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만 김경수도 곧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사면은 됐고 복당만 하면 돼요. 그것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해버렸다. 이재명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뭐 안 해줘서 뭐 도움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원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8.15에는 해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해줘야죠. 그러면은 김경수는 모든 것이 풀려나는 상황이고 사실은 문재인이라든가 친문 입장에서 보면은 김경수가 오히려 조국보다는 더 적장자죠. 그렇죠. 적통이죠. 그러면은 설사 조국이 간판에 간다 하더라도 대타가 있단 말이에요. 대타가 당을 끌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본인이 약간만 방심을 하고 당대표를 놨다 하면은 또 당대표 된 사람이 또 무슨 맘 먹을지 몰라요. 자리에 앉으면은 또 욕심들이 생기더라고. 정청래 해놓으면은 무슨 사고 칠지 모릅니다. 정청래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대표에 연임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말은 못하니까 슬슬 연기를 떼면서 밑자락을 지금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떼는 것 아닌가. 그게 이재명 정치의 주특기입니다.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 불감총 고소원인 것처럼 하는 거, 뭐 이거죠. 어쨌든 참 이재명의 욕심이 어디까지일지 특히 이재명으로서는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제일 걱정이 되니까 당 대표라는 정말 이 감투를 딱 차고 있어야 어떻게 제1야당 그것도 전체 범야권은 192석 아닙니까? 자기들만 해도 175석인가 되지 않습니까? 175석. 그런 당 대표를 어느 강큰 판사가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 대법 판결까지 좀 해야 되고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선거법, 위중교사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선거법이라든가 위중교사 이것은 지금 뭐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법도 되게 벌금형이고 이제 그건 100만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고 위중교사도 웬만한 사안들은 거의 집행유예더라고요. 몇 년형의 집행유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되는데 구속될 사안은 이제 대장동이라든가 그렇죠. 성남 FC 이런 건데 이거는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이가 구속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네. 그러나 선거법 같은 데서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그 배치가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민주당이 485억인가 물어내야 하는 아주 파산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정치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예.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통령도 절대 그 실망하거나 뭐 좌절하지 말고 뚝심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중질환으로.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워낙 이재명도 이 사기 많이 쳤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범죄 혐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 전체가 그냥 소용돌이 분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